안녕하세요. 어썸타로 수석마스터 햇사로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현재 애인이 있건 없건 모쏠이든 기혼자든 어떤 구애도 받지 말고 내가 다음에 만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 상상 속에 그리는 너인데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힘 빼고 막연하지만 짜릿한 상상으로 카드 여행 해보자고요. 지금부터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랑 하고 싶어. 이렇게 속으로 떠올려 주세요. 여기 4개의 시크릿이 있습니다. A, B, C, D. 사랑하게 될 다음 상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 질문으로 3장. 그리고 당신을 위한 조언 카드 1장을 카드에게 답을 묻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셔플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끌리는 시크릿을 선택해 주세요. 셔플하는 동안 선택해도 되고요. 셔플이 끝난 후 선택해도 됩니다. 다음 상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A, 그리고 B, C, D. 당신을 위한 조언 카드입니다. A, B, C, D. A, B, C, D. 카드 정리는 모두 마쳤고요. 결정할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A 시크릿을 선택한 당신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당신의 상대는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요?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그리고 완드 페이지, 그리고 펜타클 5번이 나왔네요. 당신이 여성이라면 다음 상대는 차돌같이 다부지고 단단한 느낌의 남성을 만날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당신이 남성이라면 잠시도 몸을 가만히 안 두는 야무지고 바지런한 느낌의 여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상연하 커플일 확률도 높은데요. 일단 다음 상대는 말보다는 행동이에요. 목소리는 힘이 넘치고 큰 편입니다. 재미로 넘길 혈액형 확률로 한번 비교해 보자면요. 단무지라고 하는 O형에 가깝겠네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은 단무지. O형분은 날 세우지 마세요. 재미로 떠드는 그냥 그런 유머니까요. 피부가 하얗다기보다는 까무잡잡한데 건강하고 섹시합니다. 원래 하얀 피부라 해도 억지로 여름마다 선탠을 즐기며 살을 태우거나 기계 도움을 얻어 태닝으로 그을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걸을 때도 껌처럼 달라붙어 떼어내기 좋지 애매하겠는데요. 공공장소든 둘만의 장소든 상대는 표현을 가리지 않으니 당신이 살짝 민망하거나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밉지는 않아요. 당황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린다 해도 순발력 좋은 상대는 센스쟁이입니다. 임기응변도 수준급이니 자칫 상대 페이스에 휘둘릴 수도 있겠네요. 생각이 깊지 않다 보니 자꾸 당신과의 약속을 까먹기도 해요.
당신 생각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단순함과 덤벙대는 성격 탓인데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지만 이내 상대 애교에 넘어가 풀리다가도 또 반복되며 신뢰를 저버리는 허언과 실수에 당신은 그러니까 그래 뭐 기대가 뭐야? 너한테 기대한다라는 게 뭐니? 그냥 먹는 거니? 이번 생에 너에 대한 기대는 접었어. 이렇게 자포자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데이트할 때도 오늘 영화 보기로 했다면 갑자기 영화는 다음에 보고 바다 보러 가자라던가 놀이기구 타러 가자라던가 예정 없던 우발적인 데이트도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자칫 새로 산 힐 신고 새로 산 양복 입고 동네 야산에 오를 수도 있는 각인데 당신 괜찮으시겠어요? 당신이 볼 때는 아직은 철없는 막내 동생 같은 상대이니 당신의 꼼꼼함이 보태져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고 카드는 말하네요. 너무 잘 맞는 운명 같은 상대를 만난 기분이 들어요. 잦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싸움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겠네요. 이런 점에 서운했어. 이건 고쳐줬으면 좋겠어. 충분히 서로의 감정을 말하고 오해를 푸는 게 아니라 진지한 대화가 10분 넘기 힘든 상대이고 10분 넘게 넘어가면 또 다투게 될까봐 묻어두게 되는 뭐 그런 찝찝한 화해가 이어집니다. 쳇바퀴 굴러가듯 반복되는 데이트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가 많지만 당신 뜻대로는 잘 안 되겠네요. 뭐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될 건데 뭐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당신이 그저 참게 됩니다. 당신 인생에 거짓말처럼 끼어든 상대에 대한 첫 느낌이 강해서 그 여운으로 사랑을 믿고 가려 해보는 거죠. 상대를 만나 일이 척척 풀리니 귀인이고 행운아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세이클로바의 행복과 네이클로바의 행운을 다 취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는 해요. 다음 상대는 분명 당신과 운명과도 같은 그런 인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종잡을 수 없는 상대의 와이파이를 잘 찾아내는 게 당신 일입니다. 자칫 사랑이 연애가 아니라 노동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니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소모되지 않게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운명 같은 인연이라고 느꼈던 첫 느낌을 잊지 않고 그 느낌을 부여잡은 채 억지로라도 가게 됩니다. 썩 유쾌하진 않지만 아직은 기대와 희망이 남았으니 함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카드는 계속 유지됨을 말하지만 설레임이 급류를 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매 순간 설레임을 원하는 건 연애에서 지나친 욕심이자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연애할 때 설레임이 최대 3년이라고도 하지만 요즘 같은 초고속 LT 시대에는 인간의 감정도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설레는 건 상대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기와 다를 게 없잖아요. 단 그걸 우리는 설레임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뿐이죠. 호기심이 떨어지면 당연히 무뎌지는 감정입니다. 허물도 덮어주는 진짜 친구처럼 절친 하나 만난 셈 치고 연애하는 게 편하다고 카드는 말하네요. A 시크릿의 상대와는 길게 봤을 때 사랑보다는 조금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거리 유지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신을 위한 좋은 카드로 월드가 나왔네요. 월드 카드는 완전한 성공을 이루고 더 이상 실패 없는 또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부정적 의미도 있는 카드인데요. 맞춰가려고 노력하며 애쓴 당신은 서서히 지치고 여기까지라는 한계를 느낄 수도 있겠어요. 잘 짜여진 각본처럼 순조롭게 흘러가는 데이트를 원했지만 지속적으로 엔진하는 그런 데이트. 때론 진지하고 어른답기를 원한 상대지만 골치 아프고 불리한 대화는 피하기만 하는 상대 태도에 질릴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 나름대로의 화해 방법인데 상대의 방어 기제가 당신에겐 부작용을 낳게 되니 자꾸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상대의 부족함을 자꾸 채워가며 그저 오빠처럼 누나처럼 그렇게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남성이라면 말괄량이를 길들여야 하고 여성이라면 평강공주가 되라고 그렇게 카드는 말하는데요. 상대는 당신 눈치 보며 그래도 속으로는 무서워서 조금씩 그래도 눈치 보면서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 나름대로 고민도 하는 모습이니까 한 번씩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A 시크릿을 선택한 당신의 다음 인연은 조금은 급해 보여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한 채 끌림이 강하니까 사귀자부터 시작해 손부터 잡고 안기부터 하는 거죠. 진도 다 빼고 나서야 그제서야 형제가 몇인지 어디 사는지 알게 되고 눈이 큰지 작은지 머리가 곱슬인지 아닌지 직업이 뭔지 어떤 꿈이 있는지를 이제서야 하나씩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서히 물들어간 사랑이 아니기에 상대를 좀 알고자 할 때 그때 이미 설렘이 사라져 지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끌리는 면이 많기에 놓지는 못하고 이어갑니다. 잘 보이려고 꾸미는 것도 귀찮아서 이제는 빗지 않은 머리, 질질 끄는 슬리퍼 차림으로 서로를 만나러 나올 수도 있는데요. 털털한 것도 좋기는 하지만 너무 그렇게 되면 자기 관리가 소홀해지니까 조심하세요. 굳이 사랑이 매 순간 긴장을 요한다면 온몸이 딱딱하게 얼어버려 좀 돌지 않을까요? 그냥 그저 편안한 친구처럼 이어가면 편하게 유지되는 다음 사랑의 상대가 A 시크릿의 답입니다. 지금까지 A 시크릿을 선택한 당신을 위한 답이었습니다. B 시크릿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당신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요? 소드 페이지 그리고 펜타클 10번 달 카드가 나왔네요. 자아가 높은 사람이고 독립심이 강한 사람일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꽤나 공부 좀 한다는 소리 들었을 사람이고요. 꼭 뭐 주입식 교육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어도 똑똑하다는 소리는 항상 들었을 그런 사람 같거든요. 근데 약간의 헛똑똑이 기질도 있어서 그렇게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박학다식한데 그냥 잡학다식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모든 답을 자기가 정해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의견을 묻는다 해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죠. 재미로 보는 혈액형의 확률로 말하자면요. AB형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농담 삼아 구분 짓는 그런 유형으로 GGG인데요.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은 GGG. AB형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발끈하지 마세요.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 같다는 의미니까요. 호기심이 많아 당신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대답하면 또 근데 이렇게 근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입니다. 최선을 다해 대답해도 에이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 상대가 정한 예상 답안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 상대는 잘 먹지만 살이 안 찌는 그런 이상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당신은 이 사람을 만나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를 달고 살게 되겠어요. 웃지 않으면 꼭 담은 입술이 지적여 보이기도 하지만 살짝 차갑기도 한데요. 교묘하게 불평불만을 털어놓기도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척의 3대 요소를 좀 모두 갖춘 사람이기도 한데 3대 요소, 척의 3대 요소,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척척척입니다. 항상 당신에게 자신이 최우선임을 인식시키죠. 틈을 보이면 바로 질투와 소유욕이 작동하고 자칫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 상대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경찰이나 기자,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분석적이고 비판이 탁월하지만 매사가 피곤해서 편두통을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달카드. 달은 초승달, 반달, 보름달 뭐 이렇게 시시각각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 의미는 변덕이에요. 오죽하면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달에 두고는 사랑을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중성이 따르는 카드인데요. 의식과 무의식이 자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좋을 때는 계속 만나볼까? 그러기엔 또 너무 피곤해. 안 좋을 때는 헤어질까? 그러기엔 착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두운 밤을 지나면 해가 뜨니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든지, 해가 떠봤자 다시 어두운 밤이 올 텐데 뭐 두렵다면 그냥 정리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둘 중 하나의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는 그런 사랑일 것 같아요. 펜타클 10번. 이 카드는 갈 때까지는 간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연인으로서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고, 뭐 데이트도 실컷 해보고, 또 그러다가 헤어져도 보고, 또 다시 만나도 보고. 근데 다시 시작해도 영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상대와 둘만 있던 시간들이 좋았다면 이젠 둘보다는 여럿이 있는 게 재밌고, 그러다 보니 상대에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계속 만나기는 하는데 정작 둘만의 대화를 못하니 하루하루가 실속 없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어요. 그냥 어쩌면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당신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볼게요. 컵 7번이네요. 달과 펜타클 10번의 혼란, 변덕, 갈등이 끊임없이 당신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그런 모습인데요. 출렁이는 잔물결의 부드러운 터치가 아니라 철썩거리는 파도의 매를 맞는 듯이 그렇게 좀 아플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카드는 말하네요. 당신이 기대하고 꿈꾸는 계획도 현실에선 잡히지 않고 마음만 복잡해지니까요. 상대에게서 기대를 살짝 낮추면 한결 수월하고 편해지지만 계속해서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렇게 욕심을 부린다면 힘들어요. 힘든 이유는 의욕만큼 현실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죠. 비시크릿을 선택한 당신이 아직 애인이 없는 분이라면 다음보다는 그 다음을 꿈꾸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차라리 너무 올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연애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시크하고 쿨해질 수 있는데요. 딱 정해놓고 만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나중에 천천히 내 사람을 정하는 게 훨씬 도움될 것 같네요. 애인이 있는 분이라면 구관이 명관이라는 생각 들 수 있으니 그냥 현재 인연에게 충실하는 게 답입니다. 지금까지 비시크릿을 선택한 당신의 카드였습니다. C 시크릿을 선택한 당신의 카드입니다. 당신의 다음 연애 상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요? 태양 카드, 그리고 컵퀸, 연인 카드가 나왔네요. 컵퀸의 대체 단어는 감정을 수반하는 사랑, 우정, 배려, 이해 뭐 이런 것들인데요. 다음 상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것 같아요. 외모는 흔히 말하는 조각 미남 미녀 뭐 그렇게 딴 세상에서 온 듯한 비현실적인 외모는 아니고요. 예쁘고 멋있다라는 말을 가끔 듣긴 하지만 인상 좋다는 말을 더 자주 듣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훈남 훈녀 호감형이에요. 빼어나게 잘생기고 예쁜 건 아닌데 귀염성도 있는,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그러한 상대로 보입니다. 연예인으로 따지면 당신 스타일이든 아니든
일반적으로 미남의 대명사인 장동건 같은 타입은 아니고요. 여자 연예인은 다 예쁘니까 뭐 누굴 조각으로 찍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암튼 기계로 찍어놓은 듯한 얼굴은 아니라는 거죠. 정혜인, 박보검 같은 부드러운 이미지? 여자 연예인은 당신이 생각하는 차분하고 단아한 사람을 떠올리면 될 것 같네요. 항상 웃는 얼굴에 말투도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당신보단 나이 많은 상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연상이라도 동안이라 나이 차이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꾸 만져보고 싶은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졌겠어요. 단 컵은 세심한 반면에 예민하고 소심한, 그러니까 혈액형으로 분류를 하자면 A형에 가까운데요. 소세지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맞은 소세지. 저도 A형인데요. 저도 A형이니까 A형 분들 그냥 농담은 농담으로 받아주세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 쓰고 챙겨주니 손 하나 까딱 앉는 게 편한 반면 어떨 땐 귀찮고 피곤해지기도 하는 상대일 것 같아요. 교육자나 상담, 사회봉사 쪽 일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술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당신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들면 오직 당신에게 마음 주고 절대 한눈 팔지 않는 사람. 한 송이 꽃을 선물해도 감동하고 천냥마트에서 산 선물을 내밀어도 그저 자기만을 위한 배려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선물도 보기도 전에 고마워. 그 또 선물 보고 나서도 너무 좋아. 정말 필요했어. 대화하다가도 삼천포로 빠져서 선물 얘기를 하죠. 너무 마음에 들어. 집에 가서도 난 뭐 해줄까? 몇 날 며칠 지나도 진짜 선물 고마워.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너무 오버한다고 해야 할지 여튼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민이 강해 불쌍한 사람 보고는 그냥 못 지나치고요. 누가 울면 같이 우는 사람. 슬픈 장면에서는 또르르 흐르는 눈물이 3초도 안 걸리는 사람. 상대에게 지나치게 빠져들 가능성이 높으니 페이스 잘 조절하셔야겠어요. 상대가 남성인 경우는 공감 능력은 최고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이 다분해 다소 박력이 떨어지니까 섹시미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여성인 경우는 모성애가 깊어 태평양 같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다투면 눈물부터 무기로 준비하니 좀 답답하긴 하겠어요. 태양 카드. 한낮에 태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눈부시죠.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요. 우울할래야 우울할 수 없고 센치하게 분위기 한번 잡아보려 해도 어울리지 않죠.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선곡해서 듣고 싶어지고 햇볕에 잘 말린 옷을 입는 순간 뽀송뽀송 햇빛 냄새에 기분이 좋아지죠. 다음 사랑은 이렇듯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까지 까르르 까르르. 그런데요. 특별히 재밌는 이야기가 아닌데도 모든 대화가 다 재밌어요. 골치 아픈 일도 상대를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요. 다음 약속 날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시기를 보지 않는다는 은희경 소설 제목의 방귀를 들고 행복한 사람도 시기를 본다고. 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니까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계속 시계를 본다고 말하게 되는 그런 사랑일 것 같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느끼게 해주는 상대와 함께하는 그 순간만큼은 당신 철들지 않아도 용서가 되겠네요. 연인 카드. 타로 카드 78장 중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카드로 이보다 더 좋은 카드가 있을까 싶은데요. 말 그대로 사랑이 충만한 카드예요. 함께하고픈 이유도 딱히 없고 그냥 왜 좋아? 물으면 딱히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냥 너니까 그게 최고의 대답이죠. 어떤 경우든 당신 편이 돼줄 사람이라고 보이네요.
어, 한낮의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살인을 저지른 까미의 소설 이방인에서 주인공이 희한하게도 연민으로 다가오는 부조리가 있듯이 햇살이 강한 날은 살인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당신이 어떤 짓을 해도 상대는 강렬한 햇살을 욕하며 당신 편이고 또 당신도 그러하게 되죠. 모두에게 외면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유일하게 남아 괜찮아 위로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서로가 채워가는 사랑의 온기는 햇살처럼 따뜻할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미혼이라면 결혼도 한번 꿈꿔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좋은 카드를 한번 볼게요. 악마 카드가 나왔네요. 악마는 자칫 위험한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태양이 가득한 하루는 밝아서 기분마저 업되긴 하지만 똑바로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보려고 하면 눈을 찡그리게 돼요. 태양은 그렇게 악마가 보내는 시험입니다. 지나치게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고 헤어나올 의지마저 상실하게 되는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 이 카드가 말하는 조언은 거리 유지가 필요해요. 항상 객관적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네요. 눈이 멀어 모두가 느끼는 상대의 단점을 나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코가 막혀 모두가 틀어막는 악취를 나만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게 되니까 그렇게 조금씩 주의하시면서 또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나 싶을 땐 뒤로 물러나 나무인 상대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합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내 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은 마지막 사람을 만난 듯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카드의 답이네요. C 시크릿을 선택한 당신이 현재 애인이 있다면 다음 상대와의 연애에서는 자꾸 현재 애인이 그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좋아 감사하며 만나는 걸 강추하고요. 애인이 없는 분이라면 사랑하되 너무 깊게 빠지지 않기를.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빠져든 블랙홀이 버거울 수 있으니 적정선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나 팩트는 누가 봐도 선남선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C 시크릿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D 시크릿의 답을 볼게요. 당신이 다음에 사랑할 상대는 어떤 상대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요? 컵 8번, 펜타클 퀸, 펜타클 6번이 나왔네요. 다음 상대는 꽤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화려한 사람일 것 같아요.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외모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마사지 1일 1팩은 필수인 그런 사람이에요. 상대가 남자라면 비비 정도로 메이크업은 꼭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상대가 여자라면 액세서리를 좋아하기에 옷에 따라 주얼리를 깔맞춤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혈액형의 확률로 보면 B형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은 오이지. 웃자고 하는 농담이니까 그냥 인터넷이나 아무 데서나 굴러다니는 그런 농담이거든요. B형분들 혹시라도 날 세우지 마세요. 다음 상대는 꽤 깐깐하고 까칠해요. 브랜드를 선호하고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동네 슈퍼 나갈 때도요. 샤워하고 화장하고 옷 갖춰 입어야만 가능한 사람이에요. 민낯은 절대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타입이죠. 생활에 여유도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데이트도 고급집니다. 당신에게 비싼 선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당신이 꽤나 마음에 들었다는 의미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겐 단 10,000원도 쓰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쓸만한 이유가 있을 때 돈을 쓰는 사람. 이럴 때 당신은 그냥
표정 근육 막 움직여서 좋아 죽겠다는 웃음만 보내면 돼요. 그냥 선물 받고 보너스로 뽀뽀 정도 날려주면 만족할 사람이니까 뭐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인색하진 않지만 이 사람 손해보는 일은 단 1도 하지 않는 철저한 사람인데요.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으로 생활력도 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경제에 관심이 많고 꼼꼼한데요. 좀체 실수가 없는 사람이니 믿고 따를 만은 하죠. 동갑보단 당신보단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고 근데 동안까지는 아니고요. 살짝 한두 살 조금 더 들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은행 같은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인데요. 영업수단이 좋아서 그쪽 일이라면 꽤나 많은 인센티브도 받는 그런 사람일 것 같네요. 당신과의 약속도 잘 지키고 늘 여유가 넘치기에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뭐 그런 거 있다면 데이트할 때 주머니 사정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여성이라 해도 꼭 데이트 비용을 남자만 쓰라는 법 있어? 뭐 이런 마인드인데요. 그렇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칼같이 노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연인 간에도 가족 간에도 절대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신조인데요. 인정에 휘둘리지 않으니 꽤나 현실적인 사람이죠. 돈을 인생의 가치로 두는 사람이기에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데이트할 때만큼은 생애 처음 먹어보는 음식, 생애 처음 가보는 식당, 생애 처음 가보는 어떤 데이트 장소를 누릴 수도 있겠어요. 컵 8번. 당신에게 정성을 쏟을 사람인데도 당신은 왠지 자꾸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상대로 인해 편한 삶을 누릴 수도 있는데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그렇게 조금 보여요. 참 멋지고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도 왠지 늘 이별을 염두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 상대에게 당신은 표정이 항상 어둡게만 비춰질 수도 있어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 님의 침묵 아시죠? 당신 그 님의 침묵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자 함일까요? 어쩌면 어차피 이 사람은 나 못 떠나 하는 자신감과 믿음 때문일까요? 헤어져야지 하면서도 자꾸 또 당신이 그 상대를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만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이 사람 놓치면 다신 사랑을 못할 것 같은 불길함도 있어요. 혹여 인연의 수명이 다하더라도 미련이 많이 남는 그런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펜타클 6번. 이 카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로 도움을 주고받는 카드인데요. 연인과 교감하고 나눔을 의미하는 카드지만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당신은 늘 목마르고 배고플 수 있고 역으로 상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너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만 애쓰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발동할 수 있는데요. 예민한 감정은 끝도 없이 부푸는 풍선이에요. 감정을 표현하고자 또 다른 감정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감정을 소모하니까 심장이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죠. 약간 그런 사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바쁜 상황 속에서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냥 좀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신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을 다 챙기잖아. 그러다 보니 서운함이 들 수도 있죠. 서로에게만 집착하다 보면 억지로 맞춰간다는 느낌, 마지못해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상대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대화로 답을 찾는 게 맞다고 카드는 말하네요. 조언 카드 한번 볼게요. 조언으로 데스가 나왔네요. 제가 조금 묻고 싶은데요. 당신은 이별이 혹시 두려운가요?
어쩜 이별보다 그 후유증이 너무 싫으신가요? 이 카드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하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별을 지레 염려하지 말고 설령 실패가 따르더라도 도전하는 자가 승리자임을 깨달으면 된다고 카드는 말해요. 만약 정말로 다음번에 이런 상대와 사랑을 하게 된다면 데스가 전하는 메시지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디 시크릿을 선택한 당신의 다음 사랑은 앙증맞은 아가들의 신발짝처럼 아기자기한 한 쌍이 될 수 있는 건데요. 혹시나 지금 이별 앞에서 주저하는 분은 어느새 성큼 다가와 있을지도 모를 상대를 놓치지 않도록 눈물 닦고 주위를 살펴보시길 바래요. 예쁜 사랑 중인 분들이라면 그래 또 다른 사랑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상대에게 소홀하면 안 되고요. 나중은 나중이고 현재 사랑에 충실하면서 꽁냥꽁냥 그 사랑 이어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디 시크릿을 선택한 당신의 카드였습니다. 다음 나는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될까? 햇사루즈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니 사랑이란 다양한 듯 싶었지만 어쩌면 한정적이야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나요? 구름 위에 앉아 바다를 보는 상상 한번 실컷 잘했다. 그걸로 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만날 수 있도록 햇살 우주는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